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 사전 65번째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SML 홀딩스도 소개해드렸고, 뭐 AMD도 소개해드렸고, 램 리서치도 소개해드렸고, 퀄컴도 소개해드렸고, 다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뭐 반도체 회사인데 사실상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안간힘을 그냥 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기업에 뭔가 하나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량주 리스트에 있으니까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경쟁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기업으로 더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작하기도 전에 김 빠지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한 경쟁사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말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제조사로 이제 D램, D램, S램 이런 거를 제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거의 미국에 거의 남아있는 뭐 D램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인텔이 한참 하다가 인텔도 D램에서 철수하고, 지금은 D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1, 2등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점유율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대신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렇게 높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사업 부문이 대부분이니까 반도체 가격에 엄청나게 더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반도체가 바닥치고 오른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재고가 뭔가 많이 쌓이는 것 같다 하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고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를 판단해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뭐 D램 이런 거 하는데 중간에 뭐 일본 기업들이 이제 뭐 덤핑하면서 미국에 막 들어가면서 미국의 반도체 D램 회사들이 막 문 닫고 막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마이크론도 어려움을 겪어서 뭐 합병도 하고 인수도 하고 막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뭔가 쇠퇴기를 앞두고 있는 기업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미국을 강하게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반도체를 지금 내자회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반도체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우리나라 보고 좀 들어와서 해라, 뭐 또 TSMC 보고 좀 들어와서 생산해라, 뭐 이런 형태들이지,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기술력이 좋아서 뭐 앞서가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인텔조차도 그러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사업 분별 매출 비중 보면 컴퓨터 및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42%나 모바일 쪽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미국이 51%,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는 대만, 중국, 홍콩. 아무래도 뭐 반도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네,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저희 뭐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데,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바이든이 중국에서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수입,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을 만약 중단하게 될 경우에 중단 조치를 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중국에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시끌시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가 거기까지 가냐. 사실 일반 기업들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생산하고 있는 이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언론에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어떤 기술 쪽의 패권에 대한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미국도 많이 막았었잖아요. 뭐 화웨이 건도 그렇고, 중국이 기업들 중에 이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고급 장비들은 못 사가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막고 있어서 좀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이거 마이크론을 잡은 것 같은데, 뭐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좀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만 하고만 저희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여기도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다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사이가 좋을 수도 없고, 중국하고만 좋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하고 또 적당히 이익을 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잘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개요를 보면 100점 만점에 52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현재가는 적정가보다 조금 비싸요. 비싸고 주가 흐름 횡보 정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신호가 관망이에요. 관망. 관망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냥 watch. 그냥 지켜봐라. 아, 지금은 뭐 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신호는 초이스탁 US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매수로 나오거나 매수했으면 바로 뭐 보유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날 보유, 그다음 보유 쭉 했으면 매도로 바뀔 거고, 어느 시점에 이제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이 기업이 좀 뭐 비싸졌다 그러면 이제 매도로 해서 이제 실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팔고 나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관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매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직 사지 않았거나. 네. 그러니까 사서는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부실 기업들. 그런 것도 뭐 1년 내내 쳐다보셔도 이 신호가 절대 매수 안 나옵니다. 그냥 관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기업을 쳐봤는데 계속 관망이야. 1년 내내. 그러면 매우 비싸서 못 사거나 아니면 부실 기업이거나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스마트 스코어나 밸류에이션 수급, 요게 이제 점수의 범위잖아요. 오른쪽으로 가 있을수록 되게 좋은 거고 왼쪽으로 있을수록 낮은 거니까 그거만 참고하셔도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가 최근에 하락해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한 50달러에서 6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지는 못하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10년 동안의 매출 이익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변동이 심한데 경기 변동형 기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방어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이 기업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코나 이런 데들은 이 차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그냥 비슷하고 경기가 나쁠 때도 그냥 비슷하게 성장하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되게 높고 안 좋을 때는 적자로 전환하고 이런 변동을 타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경기 변동형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경기에 맞춰서 불황에 사고 호황 때 매도하는 그런 역발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경기 변동형 기업이고 투자 난이도도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충격적인 이제 실적인데 매출액이 1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반토막 50%, 그리고 이익도 적자로 전환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36% 올라서 한 212억 달러. 근데 212억 달러조차도 예전에 이제 이 회사가 매출을 많이 했을 때 300억 달러를 회복하려면 한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쇠퇴기에 있는 기업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바이든과 또 이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반도체 지원법 등에 있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술력의 차이가 있어서 따라잡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견디지 못하면 또 이런 회사들이 또 M&A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재무 차트 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재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MU를 쳤습니다. 네, 오늘도 관망입니다.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살 필요 없다. 지금 좀 더 기다리셔라 이런 얘기고 비싸네요, 그죠? 비싸고. 일단 재무 차트는 요거 이제 재무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운데 있는 재무 차트, 재무제표, 재무 차트, 투자지표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연간으로 보면 데이터가 아까 보시다시피 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날 수 있죠.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시점들은 오히려 PER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PER이 낮으니까 주가가 싸구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구나라고 해서 이때가 오히려 주가는 제일 비쌀 수 있어요. 반대로 경기 변동 비율은 PER이 되게 높을 때가 훨씬 더 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익이 너무 많이 줄어서 PER은 훨씬 더 높게 거래될 수 있거든요. 뭐 80배, 100배, 뭐 200배 이렇게 거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왜 이렇게 비싸가 아니라 안 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 변동형 기업은. 반대로 소비재 기업들, 아까 예로 들었던 뭐 코스코나 이런 데들은 PER이 높으면 비싼 거예요. PER이 낮으면 싼 거고. 그래서 경기 변동형 기업이냐 소비재 기업이냐에 따라서 PER도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보면 네, 28%, 49%까지 갔다가 네, 14%로 떨어졌다. 이익률의 변화가 되게 크죠. 여기 영업이익률이 2%에서 그죠? 영업이익률이 2%에서 50%까지 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좀 떨어져서 지금 순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또 온 거거든요. 그럴 정도의 변화가 되게 커요. 부채 비율은 보면 32%, 유동 비율 280%니까 뭐 재무적으로는 뭐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 없습니다. ROE가 18%, 제일 높았을 때는 51%. 여기 보시면 그죠? 변동도 엄청 심한 거죠. ROE도 51%까지 갔다가 18%. 이런 변동이라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제조업들은 요런 것들이 중요하죠. 재고자산 회전일수 이런 거.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147일 해서 여기에서 147일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95일까지.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훨씬 더 빨리 팔린다는 거예요. 잘 팔린다는. 우와. 근데 지금 다시 95일에서 144일까지 치솟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팔리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팔리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회사의 현금도 좀 없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많이 높아져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의 경기들이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 디램이랑 되게 안 좋구나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도 뭐 단순히 재고자산 회전율수 뭐 공식은 뭐 매출액 나누기 매출원가 나눠서 뭐 거기에서 365를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 일수라는 게 무엇이고 원료 사서 물건을 팔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날짜가 더 걸린다는 게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현금 흐름상으로는 뭐 잘 벌고 있네요. 별 문제가 없고. 네. PER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었네요. 7.28배까지 떨어졌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뭐 이렇게 적자 나올 거라서 주가 부분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주가로 보면 PBR로 보면 이제 과거에 제일 낮은 수준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배수를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불황기 때는 1.1배, 1.4배 여기까지 떨어졌고 연말 기준으로 2.06배 정도였거든요. 0.06배. 주가가 이게 50달러였으니까 지금은 59달러잖아요. 그러면 주가 매출액 배수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몇 배인가? 아까 재무 차트를 한번 보면 PSR이 조금 더 올라서 2.8배네요. 2.8배. 아까 이제 불황 때 보면 1점 한 중반대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불황이 와서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 차트를 빠르게 저희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특징은 뭐냐? 경기 변동형 기업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이건 주가의 변동도 되게 심하다는 걸 뜻한다. 투자는 PER이 상당히 높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불황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은 불황으로 가는 초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변동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서 이제 경쟁사 같이 보면서 이제 다른 경제사들은 어떤 지표들을 보이는지 보면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경쟁사 두 개의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만 하면 훨씬 더 큰 회사들도 많은데 뭐 시가총액도 큰 사이즈의 차이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좀 치킹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랑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디바이스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SML 홀딩스가 뭐 압도적으로 뭐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회로 설계하고 이런 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좀 싼 기업들이 이제 AMD,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성장성도 있는데 싼 기업이에요. 다른 반도체들도 비싸지는 않은데 거기에 비하면 성장성이 조금 낮은 거고, 둘 중에 어떤 게 나냐? 성장성도 있고 싼 게 더 낫겠죠.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세 개 기업들 중에 진단 점수가 제일 낮아요. 100점 만점에. 물론 이제 상위 한 34% 정도 해서 50점으로 보면 턱걸이 약간 넘어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아날로그가 88점이고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 상위 0.3%예요. 0.3%. 어마무시하죠. 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론칩 테크놀로지가 우리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경쟁사를 보면서 이 회사는 좀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겠다는 게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비교해 놓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저희 아날로그 디바이스랑 뭐 그다음에 마이크론 칩 테크놀로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점수 높은 데다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점수가 86점인데 전월 대비 15점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폭이 기존에는 71점이었다 86점까지 치솟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수익성이라든지 기업의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뭐 독점력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항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여기서. 23%고 이익 성장률은 77%.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아마 성장성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이 같이 아마 개선되는 걸로 숫자들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얘를 먼저 찾아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데이터가 찾아준 기업을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도대체 이 기업은 좋아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보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출액 뭐 이렇게 실적으로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올해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놓고 보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먼저 사서 오랫동안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PER로 봐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랑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제일 지금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제일 싸네요. 20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ROE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ROE는 지금 여기는 34%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게 쭉쭉쭉 떨어진 거예요. 지금 ROE가 과거에 보면 15% 이렇게 넘어갔다가 지금 쭉쭉쭉 빠진 거거든요. 지금은 실적으로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위,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등 없는 3위 이런 거죠. 2위와 3위 차이가 갭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서 4등 없는 3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량주 분석을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하지만 더 우량주가 나와서 경쟁사를 좀 더 균형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어차피 저희 서비스 초이스탁 U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 보면 S&P가 마이너스 3.7%,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17% 상승,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13% 상승.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5%. 그죠? S&P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장기간 좀 볼게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 성장률로 보면 1년에 5%인 거거든요. 이 복리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113%,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87% 이렇게 오른 거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계속 점수가 높고 성장을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은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워낙 좋지만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점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동안의 수익률은 그 반대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칩 1등, 아날로그 디바이스 2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일 것 같아요. 4등 없는 3등. 네. 그래서 이쪽 다른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 분석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미래 성장성이 제일 뾰족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쫙 올라와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성장성은 마이크로칩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여기 사업 독점력 이런 것들은 다 뭐 잘 갖추고 있어서 살짝 이거 외에는 뭐 다 좋은 거죠. 성장성 부분 빼고는 더 점수가 더 빵빵하게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독점력 부분이라든지 재무 안전성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걸 딱 보면 어때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한번 봐보세요. 이거 다 무료로 조회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무료로 조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스탁이나 인베스팅 플러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 성장성도 없어, 수익성도 낮아, 뭐 이런 거예요. 대신 망하지는 않아. 재무 안전성이 현재로서는 있다. 그래서 뭐 매력도로만 세 개로 보기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이쪽 오른쪽에 두 개를 또 보시는 게 좋겠다. 배당을 보면 배당 거의 뭐 그동안은 지급을 거의 잘 안 했었고요. 작년에 올해 이제 작년에 좀 지급했고 올해 이제 0.115달러씩 하는데 수익률이 0.77%니까 별로 의미 없다. 그냥 배당주로서도 뭐 내가 계속 버티면서 배당으로 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매력적인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그냥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하고 살펴드리면요. 지금 가격이 자꾸 적정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평가였는데 지금은 고평가형에 들어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까 실적이라는 것들이 다 안 좋아지는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 좋아지게 되면 이게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호에서도 관망이라 떴듯이 데이터에 대한 기반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좀 찾으시고, 이 회사가 충분히 바닥을 치고 주가가 저평가되고 경기가 좀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디램 가격들이 좀 오르고 하는 그런 형태 시점이 되면 아마 또 그 단기적인 상승률은 제일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맞춰서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고르는 전략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